모처럼 대형주가 장세를 주도하면서 시장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 마음을 놓아도 되는 상황인지 아니면 아직까지도 방어적으로 접근해야 될지 3인의 전략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머니투데이 방송의 이학영 전문위원과 하나대투증권 멘토스의 김현봉 연구원 두 분 함께 하십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시장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5위부터 3위까지의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키워드는 중국, 일본 증시 휴장입니다. 중국, 일본 증시가 어제에 이어 오늘도 휴장입니다. 뉴욕 증시는 오늘 밤부터 거래가 재개됩니다. 4위 키워드는 중국 소비진작책 발표 기대입니다. 중국이 빠르면 다음 주 소비진작책을 발표합니다. 또한 1월 중에 중국은 장기 춘절 연휴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3위 키워드는 삼성전자 사상 최고가입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장중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습니다. IT주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중국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빠르면은 소비진작책이 나온다고 얘기를 하고요. 춘절 연휴 이번에 굉장히 깁니다. 춘절 이전에 지준율을 추가적으로 인하한다는 얘기도 좀 일각에서는 좀 그런 주장도 좀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또 위안화 강세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눈여겨볼 부분인 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12월만 하더라도 중국 관련 모멘텀 거의 없었는데 1월 달에 이제 이런 좀 기대감들이 좀 생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학년 위원께서 중국 관련 모멘텀 좀 기대를 해봐도 될 만한 내용인지 그리고 관심 가져볼 만한 업종이나 종목이 있으면 같이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희 입장도 마찬가지지만요. 중국의 입장도 마찬가지죠. 결국은 수출에 대한 비중이 워낙 큰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유럽의 수출이 한풀 꺾인다고 봤을 때는 그것을 무언가로 해소할 수밖에 없죠. 만회할 수밖에 없는데요. 바로 그것은 내수 쪽으로 방향을 틀 수밖에 없는 것은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수입세 감축이라든가요.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가장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철강, 화학 등 어떤 기초 소재 분명히 좋아질 것이고요. 경기 소비재 분명히 많이 팔릴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 있죠.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것도 분명히 마켓은 분명히 커질 텐데 그것은 중국 전체 시장에서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틈바구니에서 우리의 국내 기업들, 즉 대한민국에 상장되어 있는 우리 기업들이 얼마만큼 그 안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느냐가 포인트가 아닌가 싶네요. 즉 마켓 사이즈가 커짐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과거에는 어느 정도 팔렸음에도 불구하고요. 중국의 기업들이 워낙 이제 잘 나가고 있고 제품들이 좋으니까요. 실제 과거 같은 싼 맛에 사는 물건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마케팅 커지더라도 우리나라 기업들의 점유율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는 것도 분명히 유념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무슨 중국 소비 관련주네 어떤 필수 소비주네 이런 것들은 상당히 안 좋을 시다가 있다는 것도 우려의 목소리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중국의 소비가 확대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의 어떤 경제 산업 발달 단계에 보면 자동차가 제일 많이 팔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결국 아파트화라든가 도시화에 따른 각종 어떤 내구성 소비재 이런 쪽에서 결국 정답이 나오지 않겠냐는 여전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의 방점은 수출보다는 이제 내수 쪽에 찍히는 거는 거의 확인되고 있는 내용인 것 같고요. 사실 근데 중국 관련주 중에서도 막연한 기대감에서 접근하는 종목들이 많은데 우리 기업들은 이제 중국 내 경쟁력이라든지 이제 필수 소비재 이런 쪽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냉정하게 한번 체크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삼성전자 오늘 시장의 주인공은 오늘도 삼성전자입니다. 사상 최고가. 이번 주 금요일 정도의 실적 가이던스가 발표될 것으로 이제 예상되고 있는데요. 4분기 영업이익이 9월만 하더라도 3조 3천억 예상했다가 지금은 컨센서스가 4조 7천억. 굉장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신고가를 치면서 IT주의 동반 상승을 좀 이끌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한편으로 이제 좀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지금 자문사 같은 경우가 적게는 20%, 많게는 40% 가까이 포트폴리오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사실 삼성전자의 전체 시가총액 비중보다는 좀 과도하게 담고 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하면 오히려 비중을 줄일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좀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다 이제 재료를 한 가지 볼 수 있는 게 CES, 그러니까 소비자 가전 쇼죠. 이번 달 10일부터 라스베가스에서 이제 열리는데 그 부분도 모멘텀이 될지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가 궁금한 것 같은데요. 김현봉 연구원께서 글쎄요, 삼성전자 그리고 다른 IT 관련된 내용 좀 정리 좀 해주십시오.
네, 일단은 삼성전자의 4분기 EPS가 지금 계속 상향되고 있고 좀 뭐 맥스 이렇게 좋게 보는 데는 5조 원대를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했듯이 10일부터 13일 날 CES가 개최 예정이면서 신제품 출시 효과가 있고요. 또 매년 초에는 보통 요즘에 코스닥 종목군들 보시면 그래핀이라든지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AMOLED 이런 종목군들이 강세인데 그 이야기는 올해 좀 고성장이 예상되는 종목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월 효과가 어떻게 보면 인덱스 뭐 오늘 같은 날은 반등을 했지만요. 오히려 IT 업종으로 매기가 확산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자문사라든지 기관에서 매수를 많이 했지만 전체적으로 IT 섹터의 매수가 좀 특징적입니다. 일단 조금 9월 이후에 기간 순매수 상위 종목군들을 한번 좀 분류를 해봤는데 뭐 가장 많은 건 역시나 삼성전자 한 종목에 3조 8천억 들어가 있죠. 그래서 너무 많이 치우쳤냐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일단 실적이 확인이 되고 있고 통신사업 부분에서 뭐 아웃퍼폼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역시나 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근데 나머지 종목군들을 접근을 하려고 해도 포트 차원에서 비중은 담아놓지만 적극적으로 좀 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실적이 확인되는 종목군으로 일단 쏠림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그다음에 그 매수상위 종목군들 보면 LG전자가 7,700억 들어왔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이 한 500억 정도 터닝이 예상이 되죠. 그다음에 3위가 하이니스 5,300억. 한국타이어는 장내 매수가 아니고요. 블락딜로 추정이 되고 그다음에 네 번째로 볼게 LG디스플레이가 4,600억. 기타 뭐 현대차, 기아차도 있지만 매수 상위 종목군들의 포진을 보면 역시나 IT 섹터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오히려 IT 섹터군들의 기관에서 조금 좋게 본다는 것을 대변할 수가 있겠고요. 역으로 생각하면 기관 수급에 의해서 주가 흔들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기관 수급에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나 뭐 부품 중에서 볼 수 있다면 전 시간에 그 모바일 오피스 얘기를 했었습니다. 국내 뭐 독점성 갖고 있는 것은 인프라웨어 폴라리스하고 그 한글과 컴퓨터의 싱크풀인데 뭐 디오텍이라든지 이런 관련주들이 아마 모바일 오피스가 어쨌든 신선한 재료임에도 불구하고요. 또 실적도 상향이 되고 스마트폰이 증가가 되면 자동으로 같이 동반 선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주들은 계속 보고요. 삼성전자 비롯한 IT 섹터는 4분기 실적 발표 전까지는 기대감에 의해서 좀 더 우상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연초 장세의 주인공은 뭐 IT 증거는 잘 분명한 것 같고요. 뭐 김현봉 연구원께서 1월 효과가 IT주에만 나타나고 있다. 좀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특히 이제 그 국내 기관들이 오늘까지 IT, 그러니까 전기전자 주식을 17일 연속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뭐 기관 수급은 반드시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2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키워드는 유럽발 훈풍 증시 급등입니다. 뉴욕 증시가 휴장이었는데요. 독일 증시가 3% 내외, 3%대 급등을 했고, 이탈리아, 프랑스 2% 내외로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아침에 이제 그 해외 증시 기사 정리된 걸 보면은 독일의 PMI가 좋아져서 독일 증시가 3%대 급등했다. 이렇게 기사가 나오는데 사실 그만큼 좋아지지는 않았거든요. 어찌 보면은 큰 이유 없이 올라간 것 같은데 사실 이유 없이 시장이 올라갈 때가 오히려 시장은 조금 더 기대를 갖게 되는 심리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학영 위원께서 일단 독일 증시, 유럽 증시 위기 진원지에서 지금 그 새해 첫 증시를 급등세로 출발했는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이 이번 주 이제 미국 경제 지표들 고용지표, ISM 제조업지수 이제 발표가 되는데 미국 증시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그 부분도 한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양장이 상당히 까리한 질문인데요. 저도 그 부분에 동의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독일의 PMI가 좋아져서 중국의 PMI 지수가 좋아져서 무슨 독일 지수가 3% 올랐다. 프랑스가 1에서 1.52% 올랐다 하는 것은 약간은 해석이 너무 좀 치우친 시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보다는 결국 이번 주에 발표될 미국의 경제 지표에 대한 기대감이 뉴욕은 시장 열리지 않았지만 유럽에서 먼저 반영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시장의 중심은 결국은 유럽의 그런 그 경제 지표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경제 지표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많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용 지표, 그리고 자동차 판매, 그리고 소매 리테일 체인들의 판매 지표 이런 것들이 오히려 좀 관심이 많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독일에도 이슈가 분명히 있었죠. 독일의 재무장관이 강력하게 그 유로존의 위기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싫다. 즉 유로존의 문제가 아니라 유로에 속해 있는 일부 EU 국가들의 문제일 뿐이지 유로존 전체에 대한 문제는 없다. 결국은 잘 해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독일도 뭔가 좀 스탠스가 바뀌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기대감 정도 있었지만요.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에 대한 기대감이었기 때문에요. 결국 미국의 뚜껑이 열리면 그거에 따라서 뭐 유럽도 좀 반응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즉, 그 주종관계에서 뭐 주종관계라는 표현이 적절치 않지만은요, 그 먼저 움직일 것은 미국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제가 우문을 드렸는데 현답을 주신 것 같습니다. 뭐 유럽 증시가 이유 없이 오른 게 아니라 미국의 어떤 그 지표 기대감으로 상승했다. 상당히 좀 그 공감이 가는 답변을 주셨고요. 역시 뭐 지금 핵심은 당장은 유럽 변수가 이렇게 뭐 크게 움직일 거 없으니까 미국의 경제 상황이라든지 미국의 중심이 조금 더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유럽. 메르켈 총리 휴가가 가장 큰 휴가라고 호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메르켈 총리가 이제 휴가에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주 9일이죠. 9일부터 이제 그 긴급 그 회담이 있습니다. 독일하고 프랑스 이제 회담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일정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제부터 그 이후부터 이제 유로존 문제가 다시 본격화될 것 같습니다. 김현봉 연구원께서 뭐 유로존 일정 좀 체크해 주시고요. 그 유로존 상황 다시 한번 좀 정리 좀 해주십시오. 네, 전 시간에도 좀 언급을 드렸는데 뭐 단기 변수는 독일 메르켈 총리가 그 요즘 뭐 휴가까지 신경을 써야 되는 입장인데 아마 일반 정상회담이 아니라 긴급 정상회담이라고 코멘트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정치적 이슈가 중요할 것 같고요. 뭐 1월 달의 주요 이슈는 전 시간에 언급했는데 다시 한번 학습효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죠. 유로존과 미국, 그다음에 중국과 국내 상황인데 일단 유로존은 뭐 국채 만기가 327억 유로가 도래를 합니다. 이탈리아가 156억 유로. 근데 많지는 않고요. 2월 달에 솔직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아직 신용 등급 강등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넘어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그런 리스크를 좀 체크를 해 주시겠고요. 그다음에 24일과 30일 날 재무장관 회의 때 어떤 코멘트가 나올지도 좀 변수일 것 같고요. 근데 미국에서는 역시나 고용 및 소비 지표 개선 여부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소비 지표도 좀 점진적으로 나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실업률이라든지 고용자 지수, 그 다음에 18일 산업 생산이라든지 소매 판매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하셔갖고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중국은 역시나 긴축 완화 스탠스 여부입니다. PMI 제조업 지수도 좀 체크를 해야 되겠지만 최근에 PPI나 CPI가 좀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축 완화를 정말 말만이 아니라 어떤 정책적으로 이제 뭐 3월 달이면 전인되지 않습니까? 그 전에 어떤 코멘트가 나올 텐데 이 점도 체크해 주시고요. 국내는 뭐 역시나 아직 뭐 유럽이나 미국 이런 좀 해외발 뉴스에서 변동성이 큰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북한 리스크가 되겠죠. 김정은 체제가 좀 안정화가 지금처럼 좀 유지가 되느냐 그 부분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1월 달에도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급등하고 있는 점은 상당히 좀 기쁜 소식이지만 일단 뭐 체크해야 될 변수들 김현봉 연구원께서 유로존, 미국, 중국, 한국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이런 변수들을 계속 체크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1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키워드는 대형주 강세입니다. 모처럼 대형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기관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에 나서고 있고 또 이제 최근의 장세 방향성은 외국인이 선물을 매수를 하면은 베이시스가 개선이 되고 그러면은 프로그램 매수세가 들어오고 이런 현상이 사실은 그 외국인 선물 매매 방향성에 따라서 시장 방향성이 연동되는 이런 흐름이 12월부터 사실은 꾸준히 좀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도 뭐 장세 상승할 만한 시장이지만 그 상승폭이 기대 이상으로 크게 나타난 거는 이런 그 수급적인 요인도 많이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이학년 위원께서 글쎄요 이런 흐름이 앞으로도 지속될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각사 전망을 보면은 1월 달은 중소형주다 뭐 이런 얘기들은 뭐 이구동성으로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는 그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최근에 그 연말 크리스마스 전후부터 해서 특히 그 미국 시장을 보면 연말까지죠. 아직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요. 대부분의 펀드 매니저가 다 클로징 하고 나서 거래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요. 당연히 어떤 그 선물과 연계된 매매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시장에서 참여했을 가능성이 있지만은요. 그것은 미국의 방향성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고요. 제 판단은 미국 시장이 열리면 이번 주 중에 분명히 방향성을 한번 보일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늘 말씀드리지만 주시장은 미국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수축과 팽창을 하는데 지금은 다시 팽창할 수밖에 없는 세계적 특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연초에 기념 오퍼가 됐건 뭐가 됐건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질문은 중소형주, 증권사에서 중소형주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얘기 하는데요. 그것은 항상 1월에 정책적인 효과 같은 어떤 이벤트성 뉴스들이 워낙 많다는 것이 항상 그 근거가 됩니다. 그렇지만 현 정부 들어서는 항상 그 대통령 업무 본거 같은 것을 연말에 늘 많이 했기 때문에요. 그렇게 예전
신문과 같은 그런 정책 뉴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대신에 올해는 대선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누가 쉽게 얘기하면 설문조사, 여론조사 한번 할 때마다도 주가가 크게 움직이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 정도 아니겠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결론은 중소형주 위주로 대응하시다가는 시장에서의 지수의 움직임에서 외톨이 될 가능성이 여전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반문하고 싶죠. 여태까지 중소형주 위주 매매를 많이 하셔갖고 그동안 시장 대비 엄청난 수익을 나셨다면 그러면 아무 상관이 없겠지만은요. 제가 여태까지 경험을 보면 중소형주 위주로 매매하셨던 분의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요. 지수 대비 초과 수익은 경험상 많지 않다는 겁니다. 올해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지금 1월 시장은 지수가 크게 움직이건 올라가건 떨어지건 양쪽으로 많이 열려 있습니다. 가능성이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올라가면 대형주가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불행하게도 지수가 유럽의 위기감 이런 것이 확대되면서 지수가 밀리면 대형주도 떨어질 것이고요. 삼성전자도 떨어질 것이고요. 중소형주는 대형주 곱하기 2배 정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지금은 포트 내에서 대형주 시가총액 상해 주식을 한 70에서 80%, 중소형주는 20에서 30% 정도만 하셔야 된다는 생각 전해드립니다. 글쎄 12월 달에 워낙 시장의 방향성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의 선물 매매에 따라서 시장이 좌우되는 이런 흐름이 나타났었는데 이런 흐름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 해주셨고요. 중소형주, 글쎄요 그 중소형주 중심으로 너무 공격적으로 하는 거는 여전히 리스크가 많고 정책 변수도 사실 대선 제외하면은 그다지 다른 해에 비해서는 크지는 않다 이런 말씀도 이제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선 좀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글쎄 올해 세계적으로 워낙 선거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대선이 있고 프랑스, 미국 다 대선이 올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주들 안철수 연구소가 시가총액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3위로 등극했더라고요. 근데 너무 대선 관련주 좀 과도하게 오르는 것 같기도 한데 김현봉 연구원께서 이제 올해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인데 선거, 대선 관련된 내용 좀 정리 좀 해주십시오. 네, 일단은 원래 크게 본다면 미국 대선에 대해서 좀 움직임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참고 자료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국내 대선 테마주들 좀 일정이라든지 대응 전략 말씀을 드릴 텐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공화당이 집권을 했을 때 정유나 군수산업, 유틸리티가 강세였고 민주당 쪽에서 집권을 하면 IT라든지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통신 쪽이 강세를 보였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클린턴 대통령 재임 시절에 8년 동안 재임을 했었죠. 그래서 국제 유가가 17달러에서 148달러, 8.7배 급등을 했었고, 그때 당시에 정유업종, 특히 엑슨모빌이라든지 쉐브론 이런 종목군들이 거의 시가총액 1위를 달릴 만큼 그런 정치적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 시간에 좀 언급을 드렸었는데, 오바마 대통령과 과거 맥케인 후원금 리스트를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죠. 한번 자료 한번 볼까요? 일단은 IT라든지 통신 쪽에 보게 되면 버락 오바마 지금 대통령 후원금이 상당히 많았던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라든지 건설업체에서 후원금 리스트를 보게 되면 역시나 맥케인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해외 쪽을 보게 되면 역시나 이런 스토리를 보게 되면 요번에 애플이 제가 알기로는 2009년 1월 달에 78달러였어요. 근데 물론 스티븐 잡스의 효과도 있겠지만 정책적으로 뒷받침을 해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 10월 달에 또 애플 컴퓨터가 시가총액 1위를 달성했던 부분도 있는데 이런 걸 뉘앙스로 국내 업체에서도 어떤 후보가 나오게 되면 그런 거에 대한 수혜를 찾는 게 솔직히 그게 좀 어떻게 보면 정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다만 과거 사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선 후보들이 어떤 실적보다는 어떤 캐릭터와 관련 인물이라든지 그런 종목군들을 보는데 과거 4대강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었죠. 그때 당시 이명박 대통령 당시에 여론에서 압승을 했기 때문에 급등을 했는데 한번 과거 자료를 통해서 한번 유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료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일단 4대강 관련주였는데요. 그때 당시 파동이 어땠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시장에 노출된 시점이 2007년 2월 말이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화공영이었는데 본격적인 파동은 이거는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2007년 8월 달부터 급등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가 이슈가 된 게 각 당에서 대통령 후보자가 나온 시점이거든요. 이때부터 급등을 해갖고 2007년 12월 달에 31,800원 가면서 10개월 동안 2,757%의 수익률을 냈기 때문에 이 대선 관련주들을 역시나 사람들이 많이 좀 이슈가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옆에 보게 되면 5개월 동안 그렇다면 지금 움직이는 것보다 각 당에서 대선 후보가 나왔을 때 그 캐릭터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가지고 있었더라면 수익률이 2,400%. 그래서 평균을 보게 되면요, 다른 종목군들이 있는데
10개월 가지고 있어서 1010% 났고요. 그 다음에 후보자가 직접 나와서 보유했더라면 수익률이 785%입니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대선 후보 관련주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 뭐 내가 대선 후보로 나가겠다라는 캐릭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기대감이고 관련 종목군들 일단 시장의 모멘텀이 어떠면 그쪽으로 붙는데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년 5월, 6월 이후에 아마 대선 후보자들이 나올 겁니다. 나오고 그다음에 시장에서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지지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 관련 캐릭터 관련주들이 움직인다고 과거 사례를 통해서 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일정을 체크하시고 뭐 대형주 매매하시는 분들도 있고 개별주 매매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 일정을 좀 참고하셔갖고 매매에 임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2012년 대선 일정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두 개의 선거가 있겠죠. 가장 중요한 거, 지선 첫 번째로 4월 11일 날에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고요. 올해 5월쯤에 아마 대선 후보 경선이 시작이 될 겁니다. 근데 재보궐선거가 있고요. 일단 뉴스를 통해서 예측을 해본 부분인데, 일단 2012년도에서, 6월달 정도에 민주당에서만 대통령 후보가 선출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8월달 중으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가 선출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시점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2007년도 8월 달부터 본격적인 관련 종목군들이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뭐 각 당에서 대선 후보자 직접 나오면 그때 이후에 종목군들이 생길 거예요. 시장에서 알아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을 보는 게 맞겠고요. 그리고 당부하고 싶은 부분은 역시나 길게 가져갈 종목이 아니고 매매 자신 없으신 분들은 안 하시면 좋겠고요. 뭐 지금같이 IT 업종이라든지 지금 많이 빠진 종목군들 좀 롱통으로 보시면은 뭐 대선 관련주도 그렇지만 일단 시장은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지수를 좀 보겠습니다. HTS를 잠깐 좀 보실 텐데요. 이왕현 연구원님과 좀 같은 생각인데 9월 26일에 저점을 1644였습니다. 이때에서 저점을 연결을 해보니 그다음에 고점을 또 연결해 보면 121선에서 계속 가딪힌 모습이고요. 다만 저점은 높아가고 있고요. 고점은 낮아지고 있는 이런 패턴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패턴이 하나 나올 것 같아요. 그걸 1월달로 예측을 했었고요. 이때 당시 운봉은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김정일 국방장관 사망 이후에 빠른 되돌림이었습니다. 그래서 1월달 중으로 위로 가느냐 아래로 가느냐 반향이 나올 텐데 제가 보기에는 상방이 좀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시장을 너무 이렇게 우려하지 마시고요. 다만 뭐 현금과 주식의 비중은 좀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장기 편선이 아직 회복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뭐 1월 달에는 역시나 IT 업종과 IT 업종의 후발로 예상이 되는 일단 스마트 기기 확산 그런 종목군들로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대선에서도 사실 그 대선 관련주 뭐 말씀 들어보니까 엄청난 버블이 형성된 건 틀림없습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쫓아가서 매매하기에는 리스크가 크다는 점은 분명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시장 방향성, 그래서 뭐 조만간 방향성이 위든 아래든 큰 폭으로 좀 그 변동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뭐 위쪽일 가능성이 더 크다는 말씀까지 이제 덧붙여서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시장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